상품이 그 매장을 채울 정도로 많아야 합니다. 다수여야 돼, 다수. 그런데요, 온라인은요, 단품 하나로도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온라인의 힘이죠. 온라인의 가능성입니다. 온라인의 가치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광고비를 거의 쓰지 말고라도 최소한을 하고 차라리 요거를 가지고 트래픽도 만들고 인지도도 높이려고 제안 드려요. 이 5개 내외 안에 든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효율을 높이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어떤 얘기예요? 명동의 한가운데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개념이에요. 월세 하나도 안 내고. 이거 엄청 강력한 기능이거든요. 엄청 강력한 구조예요. 우리가 소위 브랜드라고 한다면 단품 하나로 승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한 개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요, 뭐죠? 그 가습기를 파는데 가습기 하나로 매장을 다 채워넣을 수 있나요? 가습기 전문 브랜드 이럴 수 있어요. 예, 물론 저런 건 있을 수 있죠. 뭐죠? 그 안마기 안마기 하나로 매장을 다 채울 수 있죠. 근데 이 안마기가 단 하나의 디자인, 단 하나의 모델로 다 채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델도 모델이 여러 개 있고 컬러도 여러 개 있고 옵션들과 사양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마기 하나의 아이템으로 한 게 아니라 단품 여러 개, 사실은 한 브랜드로 매장을 구성하려면요. 상품이 그 매장을 채울 정도로 많아야 합니다. 다수여야 돼, 다수. 그런데요, 온라인은요, 단품 하나로도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온라인의 힘이죠. 온라인의 가능성입니다. 온라인의 가치예요. 가성비 좋은 상품 단 한 가지, 단 한 개의 속성만 가지고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이 이 소상공인 혹은 작은 업체들의 희망이죠. 그래서 이런 단 한 푼이 소위 스타까지 되면 더 좋죠. 스타까지 되면 더 좋아요. 왜요? 자,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 상품은요, 마진을 내지 못해요. 무슨 얘기지? 자, 가습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요. 이 초기 가습기를 만든 이 상품이 마진을 거의 내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비용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마케팅 비용은요, 광고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 상품을 만들기 위한 로직에 의한 전국의 물량 뿌리기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초기의 첫 상품이요, 마진을 많이 남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품을 인지하지 못한 비브랜드였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로 인지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광고비를 거의 쓰지 말고라도 최소한을 하고 차라리 요거를 가지고 트래픽도 만들고 인지도도 높이려고 제안 드려요. 그 다음에 이 인지도와 트래픽이 쌓이면 뭐 소위 뭐라고 생각하죠? 인식이 생겨. 인식이란 뭐예요? 아, 이런 게 있었지, 상호에 대한 인식. 브랜드로 아직 인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요런 상호가 있었지, 내가 한번 사본 적이 있지. 그 소비 경험은 있거든요. 소비의 경험은 기억하고 그 소비 경험이 좋았다면요. 이 브랜드에서 만드는 다른 상품이 있다면 혹은 이 상품을 반복으로 구매해야 될 상품이라면 사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경험. 옛날 회장품 회사들 요즘도 뭐 만들긴 합니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샘플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샘플을 만들어서 우리 그 영업하시는 분 있죠. 특히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요즘 그런 게 없죠. 80년대 90년대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화장품을 판매했었죠. 방판이라고 하죠. 이 방판으로 했을 때 이 샘플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보고 만족하면 또 사라 이런 마케팅 도구로 이 샘플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상품을 가지고 음, 이거의 서브 상품으로 스타 상품을 만들어서 트래픽을 만들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여유치 않다면 첫 상품을요 마진을 많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상품이 만족스럽다면 이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만든 다른 상품이 나왔는데 내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이 상품을 사면 이 상호는 내가 경험이 있어서 믿을만하지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하는 이 여기서부터 마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더 성장해가지고 이게
이 초기 스타 상품이 성장해서 원가율을 줄이는 다시 이제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 스타 상품이 뜨면서부터 뭔가 이제 매출이 돌아가고 이익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 스타 상품만 우리는 계속 할 거야. 스타 상품만. 그다음 후속 주자. 다음 타자를 계속 만들 거야. 이런 관점을 접근하는데 이건 단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류라면 스타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기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스타로 계속 플레이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원가 줄이기 작업이 그 다음 들어가야 돼요. 자, 물량을 풀어줘서 가격이 이미 세팅되면 이 가격을요, 더 내리는 것, 높이는 것은 소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 한다면 급격하게 매출이 빠지겠죠? 예, 만약에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뭘 작업을 해요? 이제 원가 낮추는, 물량 볼륨화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후속 타자를 만든다 그러면요, 다음 상품을 만드는 거죠. 후발주자들. 자, 이 후발주자를 만드는 건데, 이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 상품 기획 관점에서 스타 상품이라고 하는 이 스타 상품은 뭐예요? 매출 주도 상품을 만드는 거고요. 주력 상품 혹은 전략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수익 주도 상품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늘 계속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개념이요. 온라인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매출 주도 상품과 수익 주도 상품의 구성 설계가 오프라인은 이미 있었던 개념인데 온라인에서는 특히 이 개념이 더더욱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랭킹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자, 오프라인 저는 패션 회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패션 회사에서도 이런 개념이 다 갖고 있어요. 매출 주도 상품과 수익 주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고 매출 주도 상품은 예를 들면 패딩 조끼 29,900원. 이거 이익이 얼마나 남겠어요? 패딩 조끼 하나 29,900원? 근데 이거 사러 와서 갑자기 아우터를 점퍼 패딩 뭐 99,900원 짜리를 하면 이거는 이익이 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원가율은 당연히 여기가 더 싸겠죠. 이건 조끼고 이건 패딩 점퍼니까. 원가율 자체는 절대적 감액은 당연히 이게 싸지만 마진은 누가 커요? 이게 훨씬 커요. 이건 무슨 용도예요? 매출을 주도하고 그다음 고객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집객시키고 이런 용도의 상품이고요. 요거는 어떤 상품이에요? 네, 수익을 주도하는 상품이에요. 수익을 주도. 매출 볼륨이 이거보다 심지어 작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 팔리는 동안 이게 10개 팔릴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진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박한 아이템들인 거죠. 그래서 매출주도 상품이라고 하고 이슈 상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타 상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들을 쓰는데요. 혹은 뭐 미끼 상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트에서는 미끼 상품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뭐 이마트에서는 뭐죠? 노브랜드, 그다음 롯데마트에서는 뭐 통큰 시리즈가 다 이런 역할의 용도의 애들입니다. 예, 이런 애들은 마진이 거의 없는 아예 있어도 되게 박한 이런 아이템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구성이 사실 오프라인도 이미 있는 구성이었고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얼리에서요. 온라인의 랭킹 시스템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랭킹 시스템 뭐기 때문에요? 예, 노출 구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출 고자의 한정. 무슨 얘기예요? 자전거 검색하면요. 자전거 안에 검색해요. CPC 광고 영역 외에 이건 돈 내는 영역이니까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 노출할 수 있는 것은 모바일 기준으로 5개 정도의 내외거든요. 이 5개 내외 안에 든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효율을 높이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어떤 얘기예요? 예, 명동의 한가운데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개념이에요. 월세 하나도 안 내고. 이거 엄청 강력한 기능이거든요. 엄청 강력한 구자예요. 이 구자를 먹는다는 것은요. 전국 1등, 전국 5등 안에 들어야 먹을 수 있다는 구자예요. 특히 자전거라는 아이템.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판매한다면 그리고 그 트래픽을 전적으로 먹고 싶다면 뭐고요? 전국에서 내가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 아이템으로. 혹은 그 키워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물건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랭킹 시스템의 영역은 특히 오프라인에서 없던 개념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미 있던 개념이고요. 이미 전문가들은 늘상 하던 개념인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왔을 때 조금 더 긴박하게, 조금 더 치열하게 랭킹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스타 상품 만들기가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온라인이 소상공인의 기회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시작했는데 이렇게 빡세고 어려운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부정적인 해석이고 반대로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내가 이것만 맞춘다면 매출이요? 순식간에 늘어나는 것도 온라인입니다. 다시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 뭐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소상공인이나 후발주자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반대로요. 이것만 맞춰내면요. 예, 미친 듯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매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온라인이라는 겁니다. 예, 이건 아주 큰 이익이에요. 매력이에요. 특히 라이브 커머스처럼 지금 초기 시장인 경우에 아직 큰 손이 들어와 있지 않고 아직 광고 구자가 들어와 있지 않는 올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여름까지 만약 광고 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더더욱 더 우리에겐 기회 시장이고 그 시장에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늘 아까도 우리 수업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아이 플랫폼의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선점해야지 돼야 된다, 선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플랫폼에 주워 먹을 콩고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방금 내린 얘기 드린 내용들의 핵심입니다.